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거래. 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A라고 합시다. A가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거야. 뭐를? 저 여기 건축물 지을 건데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나요? 를 확인을 해.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거야. 이게 너무 멀리 썼네? 좀 가까이 쓸게. A가 행정기관한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그러면은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건데, 이처럼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할 거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정기관이 말해준 공식 답변이 선행조치가 될 거고, 네, 허가해드릴게요. 건물 지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A가 아싸 감사합니다 하고 건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A는 행정기관에게 신뢰를 갖게 돼요. 자,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에 선행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될 거야. 자, 공식 답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어. 그래서 A가 건축을 하기로 했어. 막 한참 짓고 있는데 A가 건축 허가를 낸 뭔가 부지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 그럼 행정기관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토지인 걸 알았으니까 건축을 이제 막겠죠.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될 거고, 이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어. 왜? 국민은 무슨 죄밖에 없어? 행정기관을 신뢰한 죄밖에 없어.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한대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대. 근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얘가 이 부지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선행조치를 내렸어. 그래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겠죠. 이게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한대요.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며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된다. 자, 일정한 요건이라는 게 앞으로 3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행정기관이 아니 그래도 너 건물 짓지 마 라고 계속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꿋꿋하게 내리면은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일정한 요건 3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요건은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공적 견해 표명이 뭐냐?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대.
공적 견해 표명은 시설의 건축 허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쓸데없이 긴데요. 구체적 사안이어야 되는 거고 법령 해석이라든지 추상적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냥 원론적 차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말,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런 거에서 그냥 답변해 준 거는 해당하지가 않는데요.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보아서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가령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해 취소권, 영업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자, 만약에 불법 부지인 걸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취소권이나 영업정지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이에 계속 건축을 진행하고 있겠죠. 국민은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될 거야. 그렇겠지. 이 경우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 말이 어렵네요. 행정기관이 여기서 불법 부지인 거를 알았든 몰랐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잘 나와 있지가 않지만 알았든 몰랐든 간에 뭔가 불법적 부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거 취소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면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신뢰 보호 원칙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충분히 막을 수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은 문제 없나 보다, 나 계속 하겠네 해도 되겠네 라는 신뢰를 갖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진짜 행정기관이 그냥 눈 감아줄게 라는 의사표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이 그냥 믿고 밀고 나가도 된다 라는 아마 국민의 보호 차원인 것 같아. 두 번째 요건 봅시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신뢰라는 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될 경우,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 사유,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해. 자, 만약에 불법 부지인 거를 국민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허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일부러 요런 부지에다가 땅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으려 한다든지, 이거 아니고서 국민이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누가 내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땅 줘가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세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나는 그냥 장인어른이 물려준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뿐인데 요런 귀책 사유가 이 당사자한테 없어야 된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나 그 허가 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그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일부러 귀책 사유가 있는 걸 본인도 알아서 찔려가지고 잘못된 부지인 거를 숨기고 허가를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라면은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요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조금 더 뒤에다가 할게. 미안해.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대. 신뢰와 행위 사이에 나는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말한 거 믿은 죄밖에 없어. 그거 믿고 건축물 짓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된대요. 예를 들어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어. 여기서 물건 파세요 라고 영업을 허가했어. 그리고 이 선행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자, 두 가지 요건 다 나옵니다. 개인이 신뢰했고요. 이런저런 거를 진행했어. 행위까지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본 신뢰와 행위 사이의 인간관계는 일단 증명이 됐어요. 그랬으나 이후 행정기관이 갑자기 영업을 허가하지 않아.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했네. 뜬금없이 요래 나와버려서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대. 이 요건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대요.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영업도 허가해줄게 분명히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돼요? 국민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죠.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될까?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행위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인과관계 부족하고요. 두 번째,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미리 알려줬으면 미리 알려줬는데도 국민이 괜찮아요 하고 진행이 된 상태면은 당연히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겠죠. 신뢰보호 원칙은 이상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대요.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래. 자, 묶읍시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문장이 길어서 조금 나눠볼게.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얘네 쪽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은 이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대. 여기가 이유 두 번째가 되겠다.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 개념이 또 하나 나와 있네. 여기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 자, 이게 무슨 소리야? 효력이 있다. 일단 행정기관이 실수를 함으로써 국민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문이 시작된 거잖아. 그러면은 아니 실수한 거는 행정기관 쪽인데 왜 국민이 손해를 봐? 그거 자체가 행정기관의 실수가 그래도 효력이 있다고 봐주는 거 아니야? 자, 효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조금 더 읽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켜줄게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잘못된 선행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효력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실수한 거면 그냥 물러줘야지 왜 국민이 손해를 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얘가 효력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대. 이거는 문제가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서 문제 풀어보시고 올림포스 교재에 다 해설까지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보세요. 지문이 많아서 틀린 선지나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수능 지문이 특히 어렵거든. 올림포스랑 수능 특강 지문은 그나마 괜찮아. 난이도상으로 따지면은 수특이 제일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지문들. 그래서 수능 지문들은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시고 교과서 지문도 끝까지 잊지 말고 다 꼼꼼히 보세요. 버블티까지 풀어보시고 파이팅 합시다. 토요일에 봐요.